검사들 사이에서 너무나 잔인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영상물을 마루이 비디오라고 합니다. 검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수위가 높아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영상물들을 마루이 비디오라고 한대요. 취재진은 홍 기자로부터 이 마루이 비디오가 검찰청 지하 보관소에 봉인돼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마루이 비디오 중에서도 유명한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2년 부산 동성장 살인사건 비디오였죠.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여관에서 일하던 알바 박상준이 여친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영상에 담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검사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는 증거물이었어요. 검사들 사이 이 비디오가 화제가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때 귀신 들리는 비디오를 하면서 다들 신기해서 돌려봤어요. 거울에 누가 왔다가 사라지는데 남학생 얼굴 같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검정 교복에 모자 늘려쓰고 그랬거든. 그런 남자 얼굴이 찍혔던 것 같아요. 이에 구미가 당긴 취재팀은 동성장 살인사건의 마루이 비디오를 수소문해보기로 합니다. 우린 경찰청 자료보관소를 찾아가 동성장 사건의 증거 목록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취재팀은 검찰청 지하 보관소까지 들어가 폐기된 증거품들을 찾아보는데요. 망자들의 한설인 물건들로 인해 보관실의 천장이 시커멓게 변해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 폐기된 증거물을 찾을 수 없었죠. 우린 비디오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미 오래전 폐기된 증거물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동안 나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우린 그것을 다큐로 만들어 보기로 의기투합했다. 그런데 그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취재팀은 동성장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수소문해보는데 검사는 오랜 지병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담당했던 검사는 오랜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 그러나 다행히 취재진은 담당 검사의 고향집에서 동성장 사건 마루이 비디오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고 이 동성장 사건 마루이 비디오는 원래 복사를 해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복사가 되지 않아 TV 화면을 캠코더에 찍은 비디오였어요. 비디오에는 형사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이 비디오는 박상준이 여관방에 여친을 불러 뽀뽀를 하고 있던 알콩달콩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준은 갑자기 돌변하여 여친을 살해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관방 입구 거울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잡힙니다. 야, 이거 뭐야? 사람 얼굴 같은데? 거기다가 박상준은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당시 살인을 저지른 남자는 심신미약 상태의 살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뭔가 깨림칙함을 느낀 취재진은 실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동성장에 찾아갑니다. 여관은 사건 이후 줄곧 방치되어 오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장기 투숙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방은 사람들이 투숙을거리며 폐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 당시의 가구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의문의 남자가 나타난 거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혹시 몰라 취재진은 여관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죠. 그리고 취재진은 주변을 탐문하다가 여관 주인에 대한 제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여관 주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주인 양반이 아미동에 집이 있었다. 여관 주인은 일제 강점기 때 공동묘지터였던 부산 아미동에 집을 물려받았는데 그 폐가를 팔아 여관을 샀다는 제보였어요. 아미동. 그런데 이 아미동 집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좀 죽어 나갔다는 거야. 그 일이 있고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폐가를 팔아가 이어와서 여관 건물을 샀지. 폐가요? 응. 죽어나갔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몇 명이 죽었다나 봐.
그 사건은 바로 아미동 일가족 살인사건. 17세의 아들 조경호가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취재진은 여관 주인 조용태를 찾아가는데 그 집에 아버지는 안 계셨나요? 없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집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신 겁니까? 사건 나고 나서 딱히 상속받을 인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상속받았죠. 선생님께서는 그 집이랑은 어떤 관계시길래? 먼 친척이죠. 비디오 속의 남자는 혹시 폐가에서 죽은 장남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에 취재진은 아미동의 폐가에까지 찾아가는데요. 이 폐가는 의외로 2층짜리 큰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엉망이 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여기서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는 아들 조경호의 사진을 찾아요. 그런데 사진 속 조경호의 인상착의는 마루이 비디오에 찍힌 남자의 형상과 비슷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검정 교복에 모자 늘려쓰고 그랬거든. 그런 남자 얼굴이 찍혔던 것 같아요. 남자의 영혼은 왜 여관방에 부유하며 떠도는 걸까?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 집을 흉가라고 부르며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흉가라고 소문난 집이었다. 한밤중에 폐가마당에 앉아있는 귀신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밤이면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다.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막 찍고 다 찍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이상한 소리가 잡히더라고요. 누구를 부르는 듯한 소리. 오싹했어요. 그러다 취재진은 아미동 폐가의 죽은 딸 조은미의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은미가 사건으로 죽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우연히 사진을 보는데 은미만 딴 데 내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섬찟한 게 애가 지 운명을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게 거기다가 친구는 취재진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같은 반 애들 여러 명이서 저거 집 놀러 갔는데 하필 그날 자기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는 바람에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전에 죽었는데? 그 집엔 아버지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아니에요. 그 집 아버지 계셨는데 은미도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바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당시 은미양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제 취재진은 아미동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찾아가는데요. 그러나 고령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집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건 나고 남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완전히 잠적해가지고는 더욱 의심받았지요. 어디에 불황자로 떠돌아다닌다는 말도 있고 그 재산 다 말아먹고 여간한다는 말도 있고. 여관이요? 여간 뭐 그런 거요. 야, 여관이면 동성장 주인 조용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아미동 사건의 진술서에서 여관 주인에 대한 흔적을 찾았다. 먼 친척이죠. 그는 왜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한 걸까? 그래서 취재진은 다시 한번 조용태를 찾아가는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친절하게 취재에 응해주던 여관 주인은 갑자기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한편 취재진은 마루이 비디오에서 이상한 소리를 포착합니다. 끊겨서 되감기는 부분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게 이 소리예요. 아버지란 소리였죠. 다 찍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이상한 소리가 잡히더라고요. 누구를 부르는 듯한 소리. 오싹했어요. 이 여관방에서 나는 소리는 일정한 룬톤을 가지고 있어요. 형사들이 있는 공간의 소리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소리를 증명해 보이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다 취재진은 아미동 저택에서 무속의식의 흔적을 발견해요. 30년이나 방치된 집에서 무속의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으로 이사온 한 무당 아줌마가 한 달 전에 구슬했던 겁니다. 왜 물어보는 건데? 그 집에서 국 같은 걸 진행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왜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런데 폐가에 다녀온 뒤로 취재진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팀원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멀쩡하던 조명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분명히 꺼놨던 카메라가 멋대로 작동했던 겁니다. 이에 취재진은 무당 아줌마에게 연락을 하죠. 저기 저 사람 누구예요? 저기 사진 보고 있는 여자. 같이 취재하는 후배이잖아. 저 영화 들린 사진. 저거 왜 만져? 지금 어딨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폐가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취재진은 무당 아줌마와 아미동 폐가에 다시 들어가기로 합니다. 굳이 밤에. 야, 이씨 왜 하필 밤에 가는 거야? 이거는 죽어도 싼 거죠. 그런데 무당 아줌마는 부엌에서 걸음을 멈추고 여기 뭐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이 집 아들 조경호가 불에 타 죽은 곳이었죠. 부엌의 천장은 자료 보관실에 그것과 흡사했는데 이어서 무당 아줌마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귀신과 대화를 하는데 너구나. 마당에 있던 게. 너 거기 왜 숨어 있어? 이리 와서 이야기 좀 해봐. 무당 아줌마는 마치 이 집의 아들 조경호와 대화를 하는 듯해요.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그런데 이때 밖에서 철문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담벼락 합판에 못질을 해놨습니다. 보스로 누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와, 누가 분명히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우린 이 취재를 그만뒀어야 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온 취재진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라는 소리요. 장남의 진짜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응? 왜 월남전 참전했다가 요양병원에서 죽었다는? 아니 아무리 집안에서 아버지 노릇을 오랫동안 했다 그래도 장남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냥 삼촌인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좀... 그렇죠. 여관방에서 찍힌 게 아미동 폐가의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라고 말할 사람이 예전에 죽었다던 진짜 아버지 조병선밖에 없지 않을까요? 삼촌 조용태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날 밤 취재진의 사무실에 갑자기 불이 나고 이거 신호통 아니야? 누군가가 사무실의 문을 따고 들어와서 고의로 불을 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마루이 비디오 취재를 도왔던 홍은희 기자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걱정이 돼서 왔더니 애가 없어요. 홍 기자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며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 이전에 홍 기자가 아들 조경호의 사진을 만졌었는데 무당 아줌마가 심각하게 생각했었죠. 저 영화 들린 사진. 저거 왜 만져? 지금 어딨어요? 그런데 이 홍 기자는 버스 블랙박스에 잡히게 됩니다.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또 찍혀버려요. 야, 순간이동을 했어. 결국 취재진은 홍 기자를 아미동 폐가에서 찾아냅니다. 홍 기자는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죠.
앞마당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홍 기자. 내가 뭘 좀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홍 기자는 자꾸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선배 났나? 아, 나는데. 과연 홍 기자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애 뭘 찾고 있는 거야. 그거 찾을 때까지 절대 안 떨어져. 이거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취재진은 이상 행동을 보이는 홍 기자의 굿을 치르기로 해요. 너 누구냐고? 응? 드디어 아미동 폐가의 아들 조경호를 불러내는데 성공하고 왔구나. 이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나좀 어떻게 좀 해줘보라고. 아프다고. 이제 안 뜨겁지? 그치? 나도 네 소원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지. 너 그렇게 만든 놈 누구야? 이에 조경호가 씌인 홍 기자는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과연 아미동 사건의 범인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아미동 폐가 다락에서 찾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루이 비디오 페이크 다큐식으로 찍은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한국의 파라노말 액티비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범인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파헤쳐가는 과정들이 꽤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다큐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귀신 얼굴이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초반에 다큐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초반만 잘 적응하시면 금세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스터리 공포를 좋아하신다면 특히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개봉하는 마루이 비디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보다 재밌는 공포 리뷰 구글의 마루이 비디오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까까까꿍?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